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을 부디 허락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저 버티기만 하는 하루하루는 의미가 없으니 존엄하게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를 본인이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죽음에 이르게 해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안락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약물 주입과 같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앞당길 경우 이를 행한 사람은 살인죄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도 현재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요. 문제는 현행법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요건을 불치병 환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해두었다는 점입니다. 2016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된 이유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 환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종 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된, 즉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말기 환자는 사망이 임박하진 않았지만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도 없는 환자를 말하죠.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임종 과정을 판단하는 회생의 가능성, 사망이 임박한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만 맡기다 보니 정작 환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수많은 말기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해져서 지옥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도 각 환자의 사정을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겠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보완했습니다. 말기 환자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 존엄사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조력 존엄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 존엄사 심사위원회에 대상자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조력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는 형법상 자살 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설령 담당 의사가 조력 존엄사의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그가 속한 의료기관의 장은 담당 의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응답자의 76.3%로 매우 높았습니다. 2008년과 2016년에 진행됐던 동일한 취지의 설문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약 50%였던 것에 비하여 1.5배가량이나 증가한 셈입니다. 조력 존엄사, 나아가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짧은 기간이라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통만 남아있는 삶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 겪을 부담이나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둔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해 비교적 적었고요. 연명의료는 애초에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발달된 현대 의학기술은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 머무르는 환자들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약간의 움직임은 남아있는 식물인간 상태, 뇌 기능은 파괴되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는 뇌사 상태, 몸 전체가 마비되었지만 의식은 남아있는 감금증후군. 환자 입장에서 보면 경이로운 의학기술이 환자 개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종교계 등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므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삶과 죽음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존엄사도 악용될 수 있고 인간과 삶을 경시하게 되는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나
어떤 의료인들은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반할 뿐더러 자칫 합법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셈이 되어 환자가 속한 가정과 우리 사회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조력 존엄사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진료비 부담은 커지기 마련인데 아직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제도적으로 온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와 캐나다, 콜롬비아와 미국의 일부 주 등으로 비교적 소수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 수명의 연장,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 등으로 조력 존엄사 도입은 세계적으로도 더 넓고 깊은 논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령자의 진료비 및 본인 부담 의료비 또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 건강한 노인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살아야 할 때 죽는 것은 천벌이고 죽어야 할 때 사는 것도 천벌이다. 노자의 제자로 알려진 춘추전국 시대의 학자 양주의 말입니다.